네,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참여연대가 이 다주택자, 국회의원들 중에도 다주택자가 상당수 있다. 특히 이 부동산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이나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집을 팔라고 요구를 했고요. 관련 서명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여연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서명운동 진행 중인 걸로 들었는데요. 언제까지예요, 서명운동은? 서명운동은 48시간 동안 이제 긴급 서명을 해서 우리 아, 의견을 전달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오늘 아침 10시까지로 예정되어 그럼 있습니다. 좀 어떻게 많이 동참을 했나요, 시민들은? 1000명을 일단 이제 목표로 했었는데 1000명을 훨씬 넘어서 한 1300명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아무튼 이제 그 서명을 통해서 요구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혹시 집이 여러 채는 팔아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간단히 이야기를 예, 팔아라이고 팔지 않을 거면은 상임위를 옮겨라. 어, 적어도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예, 그런 다주택자인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입법이나 예.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사를 음. 표시하고자 하는 그러면 것입니다. 이 긴급 서명을 받은 내용은 어디로 전달할 계획이세요? 당연히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하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하고 음. 기획재정부에 네. 보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그 다주택 국회의원들 그렇게 많아요? 변호사님? 일단 이제 저희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네. 부서가 그 국토교통위하고 이제 기획재정인데요. 네. 당연히 이제 국토교통위는 그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서인 이제 국토교통부를 감시 감독하는 데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기획재정위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조세 부분인데, 그렇죠.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 같은 네. 곳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곳이어서 두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국토 그 교통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규제를 다 합치게 되면 56명 중에 한 17명 정도 네. 이렇게 음. 되어 있습니다. 그 17명, 56명 가운데 근데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 사유재산제가 보장이 돼 있는데 집을 팔아라 말아라라고 하는 거 반헌법적 발상 아니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팔아를 강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하는 건 네. 아니고 적어도 이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시는 그런 음. 국회나 고위 공직자들이 네. 그 자신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음. 그런 그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이제 예. 보유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예. 부동산 정책의 지금 핵심적인 목표가 실거주 위주로 실수요자 위주로 정책을 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은 이제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들을 많이 보유하면서 네. 국민들에게는 이제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음. 보유하라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정책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 또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은 이제 또 중요한 정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게 심리인데 네. 결국은 저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부터가 예. 그런 이제 투기 목적의 다주택을 보유하는데 저 정책이 결국은 실효성은 없을 거다. 음. 그들 스스로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는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결국 심리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국회에서 만드는 입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게 또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치권 일각에서 어제 이제 저희와 인터뷰했던 원희룡 제주지사도 그렇고 정치권 일각에서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런 논의들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주식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책을 필 때 아무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그렇죠. 유리한 회사의 어떤 그 정책 같은 걸 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부동산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그런 여러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주택 가격이 오르게 하거나 예. 어떤 개발이익이 많이 나오게 하거나 네. 자신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이런 정책들을 네.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이런 공무원들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 부동산에 대해서도 백지 신탁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이 백지 신탁제 도입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한 명 한 명이 자기 이해만 보게 되면 도입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예. 근데 이제 결국 국민들의 눈이 있고 음. 또
여론에서도 또 그걸 분석을 하고 예. 구체적인 질타를 하고 예.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국정을 이제 피고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라는 이제 그런 임무를 맡은 헌법상의 기관이니까요. 네네. 그 헌법상에 부여된 그 기관과 임무 예. 이런 것들에 충실하다 보면 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을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유튜브로 준마냥냥님은 이 국토부 직원들 부동산 조사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는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이번에 참여연대가 조사하면서 이 국토부 직원들은 조사 안 해보셨나요? 국토부의 고위공직자 16명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중에 5명이 이제 다주택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투기 과열지구나 뭐 수도권 지역 이런 데 이제 주로 갖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 뭐 그런 강남 지역에 예. 그 주택을 갖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참여연대에서 요구하고 권유한 그 대상에는 국토부 고위직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국토부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참여연대 어떤 요구를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혹시 2차 행동 계획도 지금 세우고 계신 겁니까? 그럼 저희는 뭐 계속 그런 캠페인을 벌여 나갈 생각입니다. 예. 다주택자들은 뭐 저희가 뭐 꼭 팔라는 아니에요. 팔지 않을 거면 그 직에서 다른 데서 옮겨라. 네. 적어도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예. 주무부서나 예. 그런 이제 국회에 있어서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 안 된다. 네네. 그렇게 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 때문에 실효성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사람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나가겠다 그러면은 그런 정책들은 국민들이 더 이상 네. 신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집을 팔지 않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다른 상임위로 옮겨가거나 네. 다른 행정부처로 옮겨가서 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거에선 손을 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공천장을 주면서 서약서를 받았잖아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한다라고는 서약을 받았는데 2년이라는 시한 설정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변호사님은?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상당히 좀 긴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뭐 팔고자 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그렇게 뭐 2년이나 기다려야만 다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일단 매각을 하려는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직 공식 발표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당정이 지금 부동산 세제를 이제 다시 손보려고 하는 것 같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다주택자 대상으로 이제 대폭 강화한다 이런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이런 정책 방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조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재정 충당적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정책 유도적 기능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부동산 세제는 이제 그 정책 유도적 기능이 강하니까 예. 그래서 투기를 막고 이제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시장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조세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목표가 뭐냐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는 2005년, 2006년도에는 이제 종부세 대상자는 적어도 실효세율을 1%까지는 해야 된다. 예. 나는 이제 실효세율이라는 건 이제 세율 1%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 시가 대비에 세금 1%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예. 공시가격도 이제 올라가야 되고 세율도 이제 그보다 좀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정부도 동의하고 있었고 언론도 전부 다 실효세율 1%라는 걸 목표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그게 굉장히 불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효세율 1%라는 목표를 정확히 내걸고 그거에 맞게끔 공시가격 현실화는 이제 몇 년 동안 5년이면 5년 동안 매년 몇 %씩 해가지고 한 90% 정도의 어떤 현실화에 도달을 하고 네. 그거에 맞춰서 또 세율을 조정을 해가지고 보유세에 있어서의 실효세를 1%에 도달하겠다 이런 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없이 그때그때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거 좀 주먹구구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지금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정책 외에 이게 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결국 이제 핵심적인 게 이게 과잉 유동성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3천조가 넘는 이제 돈이 부동산 쪽으로 상당히 몰리다 보니까의 문제인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채무자 개인당 빌릴 수 있는 돈을 이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DSR이라고 해서 이제 연소득 대비 부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율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 이거든요. 1억의 연봉 있는 사람은 1년 동안 이제 원금과 이자 갚는 게 4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한 2억 이상 이렇게 돈을 빌리기가 어렵거든요. 한 예. 1억 이상 빌리기가 어렵게 되는데 지금은 뭐 3, 4억도 빌려서 집을 얻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일 개인으로 보게 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는데 우리는 LTV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고주택 그 개별 주택별로만 이제 예. 대출이 제한될 뿐이지 그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이 대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 것인데 예.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들처럼 그런 DSR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정책에 있어서의 목표 지표를 좀 알겠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였고요. 송물님은 고의만 말고 국토부 공무원 싹 다 조사하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안양 리얼팩트님은 국회의원들 무조건 다주택자 조사 필수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